자, 그래서 거기 이제 생명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개야, 개. 뭐 우리 태양개, 뭐 이런 거 은하계 많이 들어봤잖아. 개라는 건 그걸 구성한 여러 요소들이 있어. 여러 요소들끼리 끊임없이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체계가 이제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있어서 걔네들끼리 끊임없이 어떤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유지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 이제 중단원이야 생명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 중에서도 자 거기 보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는 거. 유전 정보의 흐름. 유전 정보라는 게 그럼 뭐야? 유전 정보.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어? 자 일단 앞서 얘기했다면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DNA에 들어있다. 응? DNA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림은 좀 이따 내가 이제 그릴 건데 그러면 DNA 들어있는 건 좋다 이거지. 그럼 그게 과연 뭐에 대한 정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책에 정보가 들어있잖아. 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 내가 배워야 되는 통합과학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셈인 거잖아. 그러면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우리 앞에서 단백질 배웠잖아. 근데 근육도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뭐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라든가 이런 게 다 단백질이거든. 그럼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그때도 얘기했죠. 단백질마다 그럼 단백질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 걔네들의 기능, 성질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전 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 단백질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애들을 어떤 순서로 결합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어디에? DNA 안에. 그게 들어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DNA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NA라고 하는 큰 분자는 구조상 어떻게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렇게 띈다 그랬지. 맞아? 이중 나선 구조를 띄어서 가운데 이제 뭐 염기라는 애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결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되게 길다 그랬잖아. 근데 이 길다란 DNA가 무려 46개가 있어, 사람은. 근데 그게 세포 안에 들어있어. 정확하게는 세포에서 세포 핵 속에 들어있잖아. 니네 세포가 졸라 작잖아. 눈에 안 보일. 근데 그 세포에 비해서 DNA는 훨씬 길어. 그러면 그거를 너희가 세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길이를 줄여줘야지. 압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길다란 DNA가 두 가닥을 이렇게 한 가닥으로 표현해 볼게. 이거를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감어 이렇게. 감는 거야. 길다란 DNA가 있으면 이거를 단백질에다 중간중간 감아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단백질이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DNA가 계속 감겨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단백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 중학교 때도 그냥 단백질이라고 아마 배웠을 수 있어. 이 단백질의 이름이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히스톤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왜 길다란 실을 실패 같은 거에다 이렇게 감는 것처럼 이렇게 단백질에 감아 놓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감다 보면 전체적인 DNA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확 줄어들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다. DNA가 나중에는 세포에 들어있다가 뭐 경우에 따라 풀리기도 하고 다시 꼬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니네 생각해봐. 길다란 실이 그냥 내가 확 뭉쳐버리면 나중에 풀 때 꼬이지. 꼬여서 끊어질 수 있잖아. 그거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에 DNA가 감겨져 있어. 그럼 그 감겨져 있는 요 부분 있죠, 부분. 단백질에 DNA가 감겨 있는 요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나중에 가면 되게 헷갈려. 뭐 뉴클레오 타이드도 나오고 지금 뭐 뉴클레오 솜이라는 것도 나오잖아. 헷갈린다고. 뉴클레오 솜이라 그래. 자, 그러면 그런 뉴클레오 솜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뉴클레오 솜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실처럼 돼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야. 너 염색사 배웠지? 그래서 세포의 핵 속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다가 니네 그 중학교 때, 3학년 때 그거 배웠지? 세포 분열 배웠지? 네. 세포 분열 때 핵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네. 없어지면서 이 염색사들이 꼬이지? 네. 꼬여서 뭐가 만들어져?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염색체. 그러니까 요걸 지금 확대를 해놓은 건 요것도 그냥 가느다란 실처럼 한 가닥이란 말이야. 그거가 꼬여서 결국 어떤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띠게 되거든? 이게 염색체야. 그런데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꼬인다 그랬지, 그지? 세포 분열할 때 꼬여서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니네 세포 분열이 뭐야?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질 때 얘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DNA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DNA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배운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세포 분열하기 전에 이게 DNA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잖아. 이걸 하나 더 만들어놔요. 똑같은 거를. 그럼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꼬이면 얘 하나인 건데, 그게 한 가닥이 더 있다 보니까 실제로 꼬이면 요렇게 다리가 처럼 생긴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뭐라 부르는 거야?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다리처럼 생긴 얘네 둘을 지칭해서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염색체 하나는 염색 분체 두 개로 돼 있는 게, 내가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염색체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죠? 일반적인 체세포인 경우. 그래서 요 염색 분체 하나가 그냥 이 길다란 DNA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이유는 뭐라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요 염색 분체 하나가 DNA면 요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염색 분체끼리는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거죠. 복제가 된 거니까. 그러면 자, 아까 이 길다란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아까 염기서열이라 그랬지. 이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거든. 근데 여기 염기서열이 얼마나 많을 거야. 되게 기니까. 근데 그 중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럼 그 전체 DNA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사이에 요 염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염기들이 쭉 있어도 요 염기 서열에는 유전 정보가 안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야. 중간중간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한다는 거. 그럼 거기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 자, 거기 동그라미 순서로 갈게. 1번 뭐야 그거는? 염색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거기 2번 여기 야 얘들아,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요 부분 뭐라 부르지? 여기 2번 동원체라고 하죠. 동원체. 그치? 여기 지금 거기서 동그라미 1번이 염색체가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얘가 4번이네. 그치? 그냥 단백질이라고 써도 되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뭘 말하는 거지? 5번은? 그냥 5번은 그냥 얘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 얘 DNA. DNA잖아. DNA. 5번. 6번은 뭐야? 6번. 요거지. 뉴클레오솜을 말하는 거야. 6번. 7번이 뭐야? 유전자를 말하는 거네요. 그지? 이렇게 돼 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DNA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지? DNA가 또 나오는데 자, 정엽이가 좀 늦게 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DNA라고 하는 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이기도 하다만 기본 단위가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했어. 뉴클레오타이드. 자, DNA.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또 하나의 작은 분자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분자들이 결합해서 DNA가 된 거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다고? 인산이라는 녀석의 가운데 당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염기라는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이 분자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뭐 DNA 같은 경우 이 당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디옥시 리보스라고 한다 그랬고, 그치? 그 다음에 요 염기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 그랬지. 아데닌이라는 염기, 줄여서 A. 구아닌이라는 염기, G. 사이토신이라는 염기, C. 타이민이라는 염기, T. 이렇게 4종류 중에 하나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였어. 그죠? 그래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자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 그랬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계속 그지? 인산 부분이 위아래 당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다 그랬지? 그럼 그렇게 쭉 이어진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그랬고, 그래서 DNA는 이런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 2가닥이 있다. 그래서 맞은편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은편 하나가 더 있는데 맞은편에 있는 애는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다. 왜 거꾸로 붙어 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안 배울 수도 있어. 니네가 나중에 생투를 배우면 그때 가서 배워. 고3이나 돼야 배우겠지. 이제 그 전까지는 왜 거꾸로입니까?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역평행 구조라고 한다는 거 정도만. 근데 장을 이거 왜 거꾸로 붙었습니까? 물어보면 그 교육과정 벗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장담할 수 있어. 함부로 손을 걸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맨날 손모 가지고 걸게만 이러는데 여러 번 잘릴 뻔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무조건 인산이 당과 결합하는 거, 그죠? 이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하나 또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쪽으로는 당과 인산이 결합된 부분이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안쪽으로는 이른바 염기들이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마주보면서 서로 또 끌어당기고 있다. 결합하고 있다. 요거 무슨 결합? 수소 결합. 근데 수소 결합을 할 때 딱 정해진 애들하고만 한다 그랬지? 아데닌이란 염기는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이라는 애는 무조건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 이거 티민이라 돼 있는데 똑같은 거. 옛날엔 티민이라 그랬는데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타이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식 발음을 영어식 발음으로 바꾼 거야. 똑같아요. 그죠? 티민, 타이민 똑같습니다. 그죠? 영어로 쓰는 건 똑같아. 읽을 때 이제 그런 차이야. 옛날엔 티민이라고 읽었거든. 아까 선생님한테 유라실도 사실 옛날에 우라실이라고 읽었어. 우라실. 유로 시작하잖아. 우라실이라고 읽었는데 영어식 발음하면 유라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서로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 그럼 이때 이 한쪽에 염기들이 어떤 염기가
어떤 염기가 어떤 몇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지 다 생물마다 다 정해져 있다 그랬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과학자들은 다 알아. 다 밝혀놨다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사람의 DNA는 염기가 몇 개고 얘네가 어떤 순서로 쭈르르르 달려있는지 다 밝혀냈단 말이야. 요걸 뭐라고 한다고? 염기 서열.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아데닌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결합한다. 구아닌은 무조건 맞은편에 사이토신. 타이민은 얘네들이 서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맞은편 가닥의 염기 서열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염기 서열, 아까 얘기했듯이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해놓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까먹었네. 그리고 이제 염기 서열이 쭉 있으면 그 염기 서열 중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있고 저장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랬지? 저장된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가닥이 있잖아. 내가 지금 까먹었다 생각이 났어. 두 가닥 중에 그럼 여기도 염기 서열이 있고 여기도 염기 서열이 있잖아. 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할게. 그럼 이제 이제 요 선생님이 실선으로 그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당과 인산을 이렇게 뼈대로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염기들이 쭉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염기 서열이 아무렇게나 써볼게. 뭐 A, G, C, C, G, A, G, G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C, C, G, A, A 뭐 이렇게 쭉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방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염기 서열이야.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서열인 거야.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 맞은편에 있는 염기 서열 알 수 있다 그랬죠? A니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유전자라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러면 요 염기 서열에 저장된 거라 그랬잖아. 그럼 두 가닥이잖아.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저장돼 있다. 근데 만약에 요 유전자에는 요쪽 가닥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하자.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긴 저장 안 돼 있는 거야. 보니까 근데 또 요 밑에 여기가 또 유전자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러면 요 가닥을 따라 내려오면 요 가닥이잖아. 근데 요쪽에는 여기에 저장돼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유전 정보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 유전자에서도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셈이다. 알겠니? 그게 여기에 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 수 없다 이거지. 그냥 뭐 예를 들어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근데 무조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당기는데 위아래로 안 당겨? AT가 저렇게 타이민이랑 아데민이랑 돼 있고 아데민이랑 타이민이랑 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게 당기는데 이렇게도 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치? 여기가 아데닌이면. 근데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당길 수도 있겠지. 당길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결합된 게 아니지. 근데 얘네들은 당긴다 하더라도 이 원자 사이 결합보다 그게 약하다니까. 약하니까 설사 당길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굳이 그게 아니 어차피 여기 고정이 돼 있는 애들인데 이게 당긴다 한들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그지? 쌤 그러면요. 저기 쌤이 칠한 색깔의 부분에 그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부분에 음. 아데닌이나 티아민 이런 데에만 저장돼 있다는 거죠. 인산이나 당유. 아 그렇지. 염기 서열에 저장된 거야. 인산하고 당으로 된 이 얘는 그냥 뼈대 역할하는 거. 뼈대 역할. 유전 정보는 무조건 어디에 저장된 거다? 요 염기 서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77페이지, 78페이지 윗부분에 나온 거야. 거기 78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유전자 그래서 나오지 DNA 상에서 염기 서열이다. 그지?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그래서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 줄 거놓으시면 됩니다. 78쪽.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특정 단백질을 합성한 유전 정보다.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여기 볼게. 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 놓고 가야 돼. 눈께 미끄러지고. 선생님 차가 사륜구동이 아니어가지고 후륜구동인데 겨울용 타이어도 안 꼈거든. 최악이지. 가다 미끄러지면 뭐 내가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그지? 이런 날은 놓고 가는 게 짱이죠. 그지? 지하철 타고 가야지. 사람 얼마나 많겠어. 아, 이런 시국에 지하철 타는 거 별로 좋지 않은데, 그지? 자, 그럼 이제 거기 봐. 유전자 안에 결국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그지? 자, 다시 얘기하죠. 이제 유전자는 그래서 그 특정 염기 서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단백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저장돼 있는 유전 정보라는 게 결국은 단백질,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고 내 몸에서 지금 니네 나이 가장 왕성하겠죠. 호르몬도 단백질을 만들어줘. 그러면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하고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엄연히 단백질의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이 20종류란 말이야. 응?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몇 개를 결합시키느냐, 어떤 애들을 결합시키느냐, 혹은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 달라지거든.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결국 우리 몸 세포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이 갖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내 겉으로 이제 나의 어떤 형질이라고 표현하는데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나타나는 특징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전 정보, 유전자가 잘못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방사능을 너무 많이 쪼여가지고 유전자가 잘못돼.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생식세포 분열해서 정자난자 만들잖아. 정자난자 만들 때도 사실 유전자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달라져서 만약에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 이상한 단백질은 원래 그 단백질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겠지. 못하면 내 몸에서 이상한 형질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그래가지고 눈동자의 색깔에 관한 거 나오지. 그지? 자, 눈동자의 색깔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자, 보통 동양 사람은 눈이 어떻다 그러지? 까맣다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눈이 파랗다라고 표현하잖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사실 요 가운데는 무조건 검해. 요 동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불 꺼놓고 저 밖에 불 켜져 있는 밖에서 여기 들여다보면 검잖아. 똑같은 거야. 보통 눈동자가 파랗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주변에 홍채라는 게 있잖아. 여기가 파랗다라는 거야. 여기가. 이 홍채 색깔이 파랗다라는 거거든. 근데 동양 사람은 이게 갈색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검은색하고 갈색하고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냥 눈동자가 검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 서양 사람들 이게 이 홍채가 왜 파랗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 그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갈색을 띠고요. 안 만들어지거나 적게 만들어지면 이제 다른 색깔, 뭐 하얀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응? 자, 만약에 요 부분에 그 멜라닌 색소하고 관계된 유전자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 효소가 단백질이지. 유전자는 무조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설계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의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 치자 이거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 멜라닌 색소라는 걸 만드는, 그러니까 효소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효소가 만들어져야 그 효소들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가 얘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동양 사람은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유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눈동자 색깔이 갈색 혹은 검은색을 띠게 되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이 유전자가 동양 사람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적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멜라닌 색소도 적게 만들어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눈동자 색깔이 갈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띠게 되는 거야. 색소가 안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니네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 털 색깔이 하얀 애들. 호랑이인데 백호, 사자인데 백사자, 그지? 그 다음에 뭐 뱀인데 백사. 뭐 되게 영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알비노증이라는 질병인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찬가지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걔네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걔네들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안 만들어지면, 몸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아예 안 만들어지면 털 색깔이 흰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단점은 없어요. 단점? 멜라닌이 적으면 단점이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백호랑이야. 사실 우리가 이제 동물원 가서 사실 보는 거지만 자연 상태에선 걔가 일종의 돌연변인 거거든. 니네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정상과 많이 다르면 아예 이상한 형질을 갖는 게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돌연변이라고 표현해. 돌연변이는 어떻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내에서는 그 돌연변이 왕따 당해. 그지? 왕따 당합니다. 자기 무리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환경에서 도태되지. 살아남지 못하죠. 그지? 보통은 그렇다 그러더라고. 보통은.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다만, 보통은 돌연변이들은 대부분 환경에 적응 못해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뭐 사람으로 따지면 그 백반증이라고 하거든. 알비노증. 피부가 점점 하얗게 변하는 거. 대표적으로 백반증을 아는 사람이 누구야? 마이클 잭슨이야. 뭐 원래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지. 근데 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어때? 거의 백인에 가깝게. 걔가 사실은 그 사람이 알비노증을 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도 막 이상해졌잖아. 그게 사실은 막 온갖 루머가 많았다 그러지. 성형수술 근데 성형수술 해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그래서 걔 나중에 그 마이클 잭슨 이렇게 사진 보면 경호원들이 우산을 씌워주고 다니거든. 흐린 날에 자외선을 받으면 안 돼. 색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걔가 항상 우산 쓰고 다녔던 거야. 그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하고 그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그 단백질에 의해서 어떤 나의 성질,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니?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유전 정보가 아까 했던 염기 서열에 저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게 잘못되는 순간 이상한 질병을 갖게 되거나 이상한 형질이 나타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 그럼 이 정보를 염기 서열에 도대체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돼. 그 얘기. 그럼 니네 보통 중요한 정보야, 중요한 문서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잖아. 혹은 컴퓨터로 뭐 아주 내가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하느라고 만든 중요한 자료가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아직 공개돼서는 안 돼. 그러면 니네 폴더 하나 만들어갖고 비번 걸어놓지 않냐? 그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이 유전 정보도 암호를 만들어갖고 저장을 해놓는 거야. 암호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유전 암호라고 하는 거야. 유전 암호. 그지? 유전 암호. 자. 자, 어차피 요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내가 유전 암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건데, 자, 이렇게 DNA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있다 그랬지? 어? 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일부러 그냥 길게 해놨어. 그럼 여기 안쪽에 이제 이렇게 염기들이 쭉 있다 그랬지? 맞니? 염기들이 쭉 있는 거야.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암호를 만든 거야. 암호를 자, 그러면 이 DNA에 쓰이는 염기가 몇 종류라 그랬지? 염기가 4종류가 있어, 그지? 염기가 4종류가 있어. A, G,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4종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염기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단백질은 어떤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고? 20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암호 하나를 가지고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이해돼? 이 암호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암호가 있어. 뭐 A라는 암호가 있으면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아미노산마다 이름이 있거든? 나중에 이게 만약에 A라는 암호라고 치자고. 그럼 이 A라는 암호를 해독하면 이 A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정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알겠니? 자, 염기를 가지고 유전 암호를 만드는데, 그 유전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고? 20종류라 그랬잖아. 그러면 최소한 암호가 몇 개 필요해? 20개가 필요하죠. 맞지? 20개가 필요하잖아. 아미노산이 20종류니까 암호가 최소 20개가 필요한 상황이야.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염기를 갖고 암호를 만드는 거야. 자, 염기가 4개가 있으니까 이 4개 중에,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카드에다가 A, G, C, T를 쓴 거야. 섞었어. A 100개, G 100개, C 100개, T 100개 써. 각각 100개씩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넣어놨어. 막 이렇게 섞어. 그 다음에 하나를 딱 뽑아. 염기를 하나를 가지고 암호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염기요? 그러니까 이 염기 4종류가 있잖아. 이 4종류 중에 한 글자만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냐? 4개밖에 못 만들지. 자, 염기가 4종류,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글자만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면 암호 4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암호는 최소한 20개가 필요하대. 안 되겠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A, 이게 그냥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러면 또 A를 뽑으면 같은 암호를 뽑은 거지. 그 암호 결국 4개밖에 못 만들잖아. 근데 만약에 4개 중에서 내가 카드 2장을 뽑아갖고 그걸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고 치자고. 그러면 몇 개? 16개 만들어져. 아직도 부족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카드 2장을 뽑았는데 A하고 A가 또 나왔어. 그럼 이거 하나 이제 암호인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뽑고 G 뽑았어. 이거 하나의 암호인 거야. A, C, A, T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16개 암호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암호는 최소 몇 개 필요하다? 20개 필요하다. 그러면 4종류의 염기 중에 3개를 가지고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 몇 개가 만들어져? 오, 이제 암호가 20개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결론은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그게 하나의 암호다. 알겠니? 그러면 그 암호가 64종류니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고도 암호가 남지.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죠. 여러 서로 다른 암호들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GC라는 암호가 하나 있어. AGG라는 암호가 있고 AGT라는 암호가 있어.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암호 3개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켜도 된다고. 그렇잖아. 암호가 64개니까. 그지? 그 암호가 어쨌든 아미노산 20개만 가리킬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정엽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결론. 염기 4종류 중에 4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기 서열이 잘 봐. 뭐 T, A, C, C, G, A, C, T, T, A 뭐 이런 식으로 쭉 염기 서열이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유전자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렇게 염기들이 있으면 요렇게 3개가 뭐다? 하나의 암호라고요. 그러면 또 요렇게 3개가 또 다른 암호인 거지. 그럼 나중에 이게 암호니까 뭐 해야 돼? 해독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TAC라는 암호를 해독하면 요거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하나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CGA라는 암호를 해독하면 또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 다음에 CTT라는 또 암호가 있어. 그럼 또 얘를 해독하면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3개씩이 하나의 암호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그때 요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라 그랬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합니다. 너 이제 숙제를 하거나 문제 풀 때 DNA의 유전함을 뭐라고 합니까? 3염기 조합입니다. 또는 트리플릿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다. 근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생물은 무조건 다 DNA를 가지고 있거든. 그럼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유전 암호들이라 이거야. 전부 동일한 체계를 쓰더래.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 동일한 암호 체계를 갖더라 이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 너네 지구상에서 최초로 탄생한 생명체가 세균이거든? 그럼 그 세균으로부터 지금 사람에 이르기까지 네? 원도형 1번. 옆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주시면 돼요. 금방 갈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세균이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계속 진화를 거듭해 왔겠지? 그러니까 동일한 암호 체계를 쓴다는 얘기는 뭐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세균으로부터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암호 체계가 동일하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걸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걸 트리플릿 코드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이렇게. 수고들 했어. 숙제는 아까 내줬던 그거만 일단 해오십시오. 뒤에는 안 해요. 그 유전 암호 쪽은 안 안 해도 됩니다. 아이언.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랑 해갖고 한꺼번에 또 프린트가 추가로 나갈 겁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